떴다 뱀뱅 변종국입니다. 오늘은요 중국의 항공 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중국이요 민항기 시장에서 정말 공격적인 투자와 마케팅을 해나가고 있는데, 중국이 개발한 중형 여객기인 C919를 중심으로 중국이 항공업계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뱀뱅 이륙합니다. C919는 중국의 국영기업인 중국 상용항공기 코맥이 2008년부터 중국이 항공 대국으로 성장하겠다라는 야무진 꿈을 가지고 개발한 항공기인데, 결국엔 상업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에어쇼에 갔을 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요. 그 현장에서도 굉장한 인기였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C919가 중국 본토가 아닌 중국 바깥에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나왔던 게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 말은 이제 내수를 넘어서 본격적으로 해외 마케팅, 해외 수출도 시작하겠다라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지금 C919는 미국과 유럽으로 갈 수가 없어요. 많은 나라에서 이 비행기가 아직 평판, 레퓨테이션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공으로 들어오는 건 좀 그래요 라고 다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싱가포르 에어쇼에서는 어떻게 C919가 갔냐면, 상해에서 떠가지고 중국 영공을 거친 다음에 베트남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알아보니까 베트남에서는 이제 임시 비행을 좀 허가를 해줬다 하더라고요. 그 말은 우선적으로 동남아 시장, 중동 시장을 노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비행기는 만들어졌고 해외 마케팅을 시작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사천리로 이 비행기가 잘 팔릴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에요. 일단 중국 항공기가 과연 에어버스 보잉의 대항마가 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919는 보잉 737 그리고 에어버스 A320과 경쟁하는 모델이고, 외관만 보면은 보잉이나 에어버스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냥 멋있어요. 잘 빠져 있고, 최대 좌석은 한 190석까지도 만들 수 있는 네로바디입니다. 최대 한 5,500km를 갈 수 있어서 항속거리가 꽤 됩니다. 코맥 등에 따르면 이 C919 항공기를 주문한 대수는 1000대 가까이 됩니다. 1000대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중국과 관련된 항공사 또는 국영 기업에서 항공기를 주문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C919의 한계점은 사실 뚜렷합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미국과 유럽연합이라는 항공 대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 C919가 날아갈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항공기가 중국이 자체 개발했다고는 하지만 주요 부품을 대부분 미국이랑 유럽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꼬리 날개나 날개, 동체 프레임, 레이더 커버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미국 또는 프랑스 제품들이에요. 모든 부품을 사실 유럽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는 언제든지 이 부품이 공급이 중단되거나 하면 이 비행기를 만들지 못한다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항공기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기술 개발이 어려운 것이 항공기 엔진인데, C919의 엔진은 미국과 프랑스 합작사인 CFM 인터내셔널의 리프 엔진을 쓰고 있어요. 이마저도 외국 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중 갈등이 일어났던 시점인 2019년에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야, 이거 중국이 이거 치고 올라오네? 안 되겠어. 여기 부품 공급하지 마. 이렇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었어. 그래서 상업운전 계획이 굉장히 미뤄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주문을 이렇게 받았다고는 하는데 생산량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돼요. 과연 중국이 1000대의 주문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생산 체제를 갖췄을까에 대해서는 당연히 못 갖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라는 것도 한 대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몇 조를 쏟아보면 한 대는 만들 수 있겠지. 근데 몇 조짜리를 계속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양산 단계를 갖출 수 있느냐에 대한 한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에어리스라는 리스 항공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헤이지 집행위원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C919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상업 운영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이 뭐냐면, 상업 운영을 하려면 아까 말한 생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 비행기를 팔고 나면 뭐가 필요합니까? 조종사 교육도 해야 되죠. 부품이나 이런 것도 원활하게 공급을 해야 되고, 정비 인프라까지 다 갖춰놔야 돼요. 비행기가 고장이 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중국은 일단은 내수 위주로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발주자로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가격 경쟁력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딱 까고 보니까 보잉과 에어버스에 비교했을 때 매력적인 가격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한계점이 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베트남, 캄보디아 같은 나라를 일단은 집중적인 마케팅 국가로 지목을 하고 있고 정말 애지중지 애를 쓰고 있는데 베트남과 캄보디아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우리는 근시일 내에 주문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언제까지나 항공업계를 봤을 때 한 얘기입니다. 비행기 판매라는 거는 고객과 고객의 B2B 싸움이기도 하지만 G2G라고 제가 감히 표현을 해볼게요. 정부 대 정부로 이게 협약이 맺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은 거예요. 외교적인 협상을 하면서 중국이 오케이 이거 하자. 대신에 우리 거 C919 좀 몇 대 사서 돌려볼래? 이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이 잘하는 게 뭐예요? 보조금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딱 지원해 줄 테니까 일단 한번 써봐. 왜냐하면 항공시장에 안착을 하려면 이 비행기가 무사고로 비행을 했다라는 기록이 계속 쌓여야 되는 거예요. 돌려보고 안전하다는 것을 계속 입증만 해줘 라고 하는 것이 중국이 원하는 바일 수도 있어요. 실제 그런 레퓨테이션이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국이 이런 한계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도 우리가 관심사로 좀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콘텐츠를 기획한 진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중국이 이러한 불확실성과 난관 그리고 어려움 등에도 불구하고 항공 굴기를 정말 무섭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해요. 사실 민항기를 하나 개발한다는 거는요, 어떤 산업 자체 그리고 국가의 기술 개발의 수준이 몇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항공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만들기. 기술력뿐만 아니라 부품 공급망,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등을 모두 갖춰야 돼요. 일본도 최근에 민항기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을 하긴 했습니다만 자기네들이 얼마만큼까지 민항기 개발을 할 수 있을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 국가인 중국과 일본은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왈가왈가하기 이전에 우리는 못 만든다고. 일단 중국에게 큰 박수를 쳐줘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한편 부러운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민항기 개발을 안 한 거 아닙니다. 1993년에 KCDC, K100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피닉스 프로젝트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100인승 민간 중형 여객기를 개발하자는 프로젝트였어요. 야심찬 계획이야. 변뱅에서 이거 한번 제가 다룰 예정이라서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정말 큰 꿈을 안고 개발을 하겠다고 했지만 당연히 흐지부지가 됐는데 1996년에 우리나라 정부가 한중합작으로 민항기를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이것도 무산은 됐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냥 무산이 돼서 이 프로젝트가 없어졌는데 중국은 그 당시에 이 프로젝트를 연결시켜 갔다고. 그래서 만든 것이 ARJ-21이라는 항공기예요.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C919 옆에 ARJ-21도 나와 있었고 ARJ-21은 상업 운행을 하고 있는 소형 항공기. 이렇게 중국이 몇십 년간 서구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해도 모자랄 판인 이 민항기 프로젝트를 정말 우리나라가 하겠다고 하면 정말 집중과 선택을 해가지고 민간과 정부가 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말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의 항공기 개발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보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보안업체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어떤 보고서를 냈는데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사이버 정찰 단체인 터빈 판다가 꾸준히 해킹을 한 결과 이런 비행기가 완성됐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됐든 중국이 이런 압박 속에서도 결국에는 비행기를 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지난해 2022년 12월에 중국 상하이 항공설계연구소라는 곳에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거기에 있던 세미나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의 중국 제재가 중국 민항기 산업의 발전을 도왔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걔네들이 막아? 안 되겠어. 우리 돈 많겠다. 자체 개발합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산학의 협력을 해가지고 초창기만 하더라도 몇십 개에 불과했던 항공기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200여 곳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중국의 항공산업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회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에 중국 언론에 이제 대대적으로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중국 충칭시 인민정부와 중국의 C19를 만들었던 이 코맥이 대형항공기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체결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업계와 대학과 연구기관이 한마음 한뜻을 모아서 항공기 관련된 부품이나 재료를 연구하자라는 이제 취지에서 만들어진 동맹인 건데, C919에 들어가는 윈드실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이 창이 굉장히 중요해요. 항공기에 들어가는 창은 온도뿐만 아니라 높게 올라갔을 때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변수에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일반 유리랑은 좀 다른데, 이 유리를요, 중국의 특수유리 제공 전문 업체인 아우레아비아 하이테크 글라스 유한회사라고 있습니다. ATG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이 ATG라는 곳이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웨이가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화웨이에 들어가는 스마트폰 글라스도 여기서 만들어요. 굉장히 이제 유명한 곳인데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C919에 있는 윈드실드를 여기서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최소한 항공기 유리에 관한해서는 중국은 이제 끝난 거예요. 증명을 해 보인 거란 말이에요. 참, 이렇게 국산화를 위한 노력을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중국에요, 차버스 기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나 이 선진국들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이 서양 애들이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걸 지정해놨어요, 목록을. 이건 무조건 우리가 국산화를 했대라고 하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 반도체, 로봇, 연료전지, 영상장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목록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제품이 항공 엔진입니다. 중국은 이미 항공기 엔진 국산화 개발에 진작부터 착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CJ1000이라는 중국이 만든 항공기 엔진을 개발을 해서 C919, 그 다음에 C929라고 이제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는데, 거기에 달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항공 엔진도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은 또 큰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개발을 해봤자 우리나라에 쓸 수 있는 비행기는 제한적인데, 중국 정부가 오늘부터 국내선 무조건 C919야 이래버리면 끝이야. 어떻게 보면 너무 내가 비약적으로 말하네. 자, 오늘 변비행에서는 C919의 한계를 넘어서 중국의 항공 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C919가 정말 세계 시장에서 보잉과 에어버스에 밀려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도 있고 그냥 내수용으로만 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은 항공기와 관련된 기술과 소재와 노하우들을 쌓아가고 있는 거고, 그에 따른 제조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거기서 많은 인재들이 발굴이 돼서 이 사람들이 또 해외로 나가서 일을 하고 하나의 산업이 크게 형성이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정말 민항기 사업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말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승산이 있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비행은 항공업계를 응원합니다.